안녕하십니까, 닥터사이언스의 우승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바로 용해와 용액의 농도, 그리고 용액에 대한 여러가지 성질들이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용해와 용액의 농도 파트를 보시면 여기는 우리 화학 1 때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복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물질의 분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눠지게 되는데, 혼합물은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거죠. 근데 순물질 같은 경우에도 더 나눌 수가 있다. 바로 원소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호던수 물질, 그리고 원소가 2개 이상이면 화합물, 이렇게 순물질도 분류가 된다는 거 명심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혼합물 중에서는 균일 혼합물이 있고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우리가 볼 건 바로 이 균일 혼합물에 해당하는 용액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용액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용해 반응이 일어난 이후에 그 생성물을 말을 하고요. 용해 반응은 바로 용매와 용질이 서로 반응해서 용해되는 그 반응을 말을 하는 거죠.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바로 용액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해의 원리를 보시면은 용매와 용매, 자기들끼리 친한 힘, 그리고 용질과 용질, 이렇게 용해 반응이 일어나기 전 상황과 용해 반응이 일어난 후에 용매와 용질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잘 보시면, 만약에 자연계가 자기들끼리 붙어 있는 게 더 좋다, 이 힘들이 이 힘보다 더 강하다, 이런 경우에는 용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면은 이 반응을 굳이 끊어서 이 반응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얘네들 간의 힘보다 용매와 용질 사이의 힘이 더 강하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 결합을 끊어서 얘가 되는 용해 반응을 하기가 되게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용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용해 반응의 본질,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강할수록 용해 반응은 잘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특정 용질, 예를 들어 Na+, 이런 이온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용매, 그 중에서도 극성 용매가 이 용질 주위를 둘러싸는 걸 우리는 수화, 좀 더 일반적으로는 용매화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용매화가 바로 용해 반응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끼리끼리 녹인다라는 말이 있죠. 극성은 극성에 녹고요. 이온성 용질도 극성 용매에 녹겠죠. 그리고 무극성 용질은 무극성 용매에 녹는다.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운 게 바로 용액의 농도였어요. 농도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퍼센트 농도, 몰 농도, 그리고 몰랄 농도가 있어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에 대한 용질의 양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몰 농도 역시도 용액에 대한 용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분수꼴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몰랄 농도는 조금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용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용질의 양이었습니다. 자,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질량을 사용을 하고요. 질량 퍼센트, 근데 몰 퍼센트라고 해서 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정의가 되어 있죠. 따라서 보통은 질량 퍼센트를 그냥 퍼센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 퍼센트, 이게 퍼센트 농도가 되고요. 몰 농도의 경우에는 용액의 부피, 용질의 몰수, 이렇게 정의가 되죠. 자,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그리고 용질의 몰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용액을 희석하거나 혹은 섞는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그때 계산하는 건 간단해요. 바로 용질의 양을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희석을 시킨다, 그 말은 용매를 더 넣게 되는 건데, 용매를 넣는다고 해서 용질의 양이 변하진 않겠죠. 이러한 정보를 그대로 방정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하나 알아야 할 거, 바로 몰 농도, 그리고 부피, 그리고 몰수, 얘네들 사이의 관계예요. 자, 몰 농도 자체가 몰 퍼 리터죠. 몰 퍼 리터이기 때문에
몰농도와 부피를 알면 몰수 구할 수 있고요. 몰농도와 몰수 알면 부피 구할 수 있고 부피와 몰수 알면 몰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리, 속력, 시간 이들과 같은 관계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얘와 얘를 곱해서 BV를 해서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정확하게 명심을 해 두시면 이 부분을 할 때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바로 용해와 용해액의 농도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묽은 용액의 성질, 여러 가지 성질들이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바로 용액의 총괄성이죠.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농도에 따라서만 바뀌는 성질들을 말을 합니다. 이들을 용액의 총괄성이라 부르고요. 총 4가지가 있죠.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리고 삼투압 현상 이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증기압력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요? 바로 용질이 용매의 증발을 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려가는 정도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봤더니 용매의 이 몰 분율이 증가할수록 얘는 증가하고 실험 결과를 보려면 반대로 말하는 게 맞죠. 용매의 몰 분율이 1일 때가 바로 순수한 용매의 경우인데 순수한 용매는 당연히 용매의 기존의 증기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용질이 섞일수록 즉 용매의 자위값이 이래서 0으로 줄어들수록 이 증기압력도 이렇게 1차원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 증기압력은 P 용매 순수한 그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자위를 곱해주시면 된다. 즉 용매 얘도 용매에 대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용매의 증기압력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주시면 전체 증기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질이 비휘발성일 때이고요. 만약에 용질도 휘발성이다. 즉 휘발성의 물질 2개가 섞였다. 1번 물질과 2번 물질이 섞였다. 그때는 1번 물질에 대한 증기압력 구해주시고 2번 물질에 대한 증기압력 구해주셔서 이 둘을 더해주시면 이게 전체 용액의 증기압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식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을 우리는 라울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마지막으로 라울의 법칙이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해봤어요. 실제 용액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나오지 않고 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올라가고 어떤 경우에 내려가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용질이 용매를 생각보다도 더 잘 방해한다. 즉 용질이 용매랑 너무 친하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증기압이 생각보다 더 떨어지게 나올 거고요. 용질을 내가 이만큼 넣었는데 생각보다 용매를 잘 못 잡아주네. 용매가 생각보다 잘 날아가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양의 벗어남을 보이게 되겠죠. 이 정도 내용까지 다뤄봤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3개의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쭉 배울 거고요. 그리고 다음 파트 대단원 2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